안녕하세요. 앱 인벤터 기초 강의 제5강에서는 앱 인벤터에서의 함수가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앱 인벤터 기초 강의에서 제가 총 4가지 앱 인벤터에서 입출력은 어떻게 하는지, 이미지는 어떻게 이동시키며 센서들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이번 강의를 통해서 함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총 이 4가지 개념을 알려드리고, 다음 강의는 2048 게임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앱 인벤터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인데요. 앱 인벤터에는 지금까지의 기능 말고도 여러가지 기능이 더 훨씬 많이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더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앱 인벤터를 공부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앱 인벤터에서 함수가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앱 인벤터에서의 함수가 무엇인지 먼저 설명해 드릴 텐데요. 혹시 이 화면 기억나시나요? 저희가 예전에 입출력을 공부할 때 두 수를 입력받아서 그 값을 더한 값을 보여주는 가장 첫 번째로 만든 앱이었습니다. 이 앱 다들 까먹지 않으셨나? 한번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스타트 뉴 프로젝트를 눌러 앱 스탑 만들어 주고요. 네. 그럼 말씀드렸다시피 두 수를 입력받아서 그 합을 출력하는 앱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박스가 3개 필요했으므로 3개 가져다 주고 버튼 만들어 주어서 텍스트 박스 1, 2는 숫자만 받겠다라고 체크해 주고 힌트에 숫자를 입력해 달라는 힌트를 적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버튼의 경우 텍스트를 더하기로 바꿔 이 버튼을 누르면 더한 값이 출력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었고, 텍스트 박스 3의 힌트는 결과가 출력됩니다 라고 적어주었죠. 그럼 이제 블럭을 눌러서 직접 기능을 하게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버튼이 클릭될 때 텍스트 박스 3에 있는 텍스트 값을 저희가 셋 시켜줘야겠죠. 따라서 텍스트 박스 3.text2라는 블럭을 가지고 와서 버튼 1이 클릭되면 이 텍스트 박스 3의 텍스트를 바꿔줄 텐데, 바꿔주는 것은 텍스트 박스 1과 2의 합이죠. 합이기 때문에 매스에 있는 더하기 블럭을 가지고 와서 텍스트 박스 1에 있었던 텍스트 박스.text 텍스트 박스 1에 있는 텍스트 값 가져와주고, 텍스트 박스 2에 있는 텍스트 값도 가지고 와서 다음과 같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더하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매스에 있는 더하기 블록을 갖고 있을 수 있었지만, 만약 제가 원하는 게 두 수의 합 더하기 두 수의 곱이라든가 두 수의 차와 합 중에 더 큰 값이라든가 사실 정말 많은 것들을 하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매스라는 이 항목의 블록들에는 제가 원하는 것들이 모두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그때마다 그 수식을 해당하게 블록들을 계속 가지고 와서 합이면 합, 차면 차 가지고 와서 블록들을 넣어줘서 이 뒤에 크게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만약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면, 특히나 그런 것들이 같은데 여러 개를 만들어야 한다면 코드를 알아보기 굉장히 불편해지겠죠. 그럴 때 쓰는 것이 함수입니다. 먼저 함수가 어디에 있는지 결과물부터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 이 왼쪽에 있는 프리시주어라는 항목에 있는데요. 클릭해 보시면 딱 두 가지만 있게 됩니다. to procedure do, to procedure result.
이 두 가지가 각각 함수를 의미하는데요. 방금 저희가 만들었던 두 수를 입력받아서 합을 텍스트박스 3에 나타나게 하는 것을 이 함수를 이용해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데요. 뭔가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들이 보이실 겁니다. 우선 set textbox 3.text2 라는 블럭에 텍스트박스 1의 텍스트와 텍스트박스 2의 텍스트 두 개를 합한 것을 텍스트박스 3의 텍스트에 지정해 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싸고 있었던 블럭이 when 블럭 1이 클릭되었을 때 였는데 지금은 보라색으로 된 toSum2라는 블럭이 갇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버튼 1이 클릭되었을 때 이 sum이라는 것을 call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직접 만들어 보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PPT에 있었던 대로 이 안에 있는 블럭을 떼고 함수를 사용해 볼 건데요. 아까 전에 있었던 것이 toSum2였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블럭을 갖고 와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럭 안에 이 안에 있던 블럭들을 넣어 주시고요. 이 프리시주어라는 텍스트를 sum이라는 것에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셨다면 다시 이 프리시주어라는 항목을 누르면 call sum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걸 드래그해서 맨 버튼 1이 클릭되었을 때 do라는 블럭 안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있었던 PPT와 같은 모양이 되는데요. 이 블럭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이 toSum2라는 블럭 안에 있는 것은 텍스트박스 1과 2의 합을 텍스트박스 3에 넣어준다 라는 의미인데 그 세 가지 이 네 가지의 블럭을 이 call sum이라는 블럭이 대신 해주고 있는 역할, 대신 해주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즉 버튼 1이 클릭됐을 때 sum이라는 것을 call 하는데 이때 call 하면 이 toSum2라는 것이 실행이 되고 call sum이 됨과 동시에 이 sum이라는 것 안에 있는 것들이 실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버튼 1이 클릭되면 텍스트박스.txt에 텍스트박스 3.txt에 텍스트박스 1과 텍스트박스 2의 합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다면 이 밑에 있었던 toProcedure result는 무엇인지 궁금해지게 되는데요. 이 result를 이용해서 한번 같은 기능을 하는 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결과부터 보고 시작하자면 다음과 같은데요. 아까 전과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보입니다. 아까 전에 함수 안에 set textbox.text2까지도 들어있었는데 지금 그것이 밖으로 나왔고 그리고 call sum이 아까 전에 왼쪽에 동글에서 뭔가 값을 갖고 있는 형태가 아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왼쪽에 다른 블럭과 연결할 수 있도록 모양이 바뀌었죠. 이것도 만들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sum이라는 컴퓨터를 다시 버리고 밑에 있는 함수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 이름을 sum으로 바꿔주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밑에 result에 어떠한 값을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아까 PPT 있었던 대로 텍스트박스 1과 텍스트박스 2의 값들을 더한 값을 result로 갖게 해봅시다. 그리고 다시 프리시저 항목을 클릭하면 call sum이라는 블럭이 생겼는데요. 이 역시도 왼쪽에 생긴 모양을 보면 이 자체가 어떠한 값을 가지고 있어서 왼쪽에 전해주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럭을 다시 when 버튼 1 클릭 2에 넣게 되면 PPT 같은 모양이 되는데요. 이 to 함수의 이름 result라는 함수는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작동을 하는데 작동을 함과 동시에 이 call sum이 어떠한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 값은 result에 있었던 값이고 즉 아까 전에 call sum을 했을 때 어떠한 set이라는 행동을 시켜주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행동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값을 계산해서 그 값을 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버튼 1이 클릭이 되면 텍스트 박스 3의 텍스트는 오른쪽에 있는 값으로 바뀔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값이란 sum이라는 함수를 컬 했을 때의 값인데요. sum이라는 함수가 컬 되면 리저트로 가지는 값은 텍스트 박스 1의 텍스트 값과 텍스트 박스 2의 텍스트 값이 더해진 값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 값이 사실상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함수의 경우 아까 말했다시피 더하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어떤 수식이 있을 때 그 수식을 이렇게 컬 함수 이름이라는 블럭 하나로 바꾸어서 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점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굳이 이 더하기가 다른 블럭들에서 많이 쓰인다면 굳이 쓸 필요 없이 이 컬이라는 것을 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함수의 가장 큰 특징인 input이라는 것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input이 무엇이냐? 방금 전 있었던 블럭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 toSum result라는 블럭 왼쪽 위에 톱니바퀴 모양을 누르면 왼쪽에 input x라는 블럭이 있고 오른쪽에 input라고 해서 이 인풋을 끼워넣을 수 있는 블럭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블럭을 2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으로 이 인풋에 있는 이 변수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뀌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이것을 XY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꾸고 톱니바퀴 모양을 누르면 변화가 생겼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toSum XY result로 바뀌게 되었고요. 그리고 밑에서는 callSum 하고 밑에 X랑 Y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 X, Y의 값을 제가 call 할 때 넣어줄 수 있으면 이 toSum result라는 함수에서 그 제가 넣어준 X, Y 값으로 결과를 내서 결과 값을 다시 반환해 주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컬이 두 숫자를 더해주는 것이라면 이 toSum XY result는 X 더하기 Y를 리저트로 갖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컬을 할 때 텍스트 박스 3의 텍스트는 1과 2의 텍스트에 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X, Y에 각각 텍스트 박스 1점 텍스트, 텍스트 박스 2점 텍스트를 넣어준다는 것까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값이 각각 X, Y가 돼서 이 함수로 넘어오게 되고, 그럼 이 리저트 안에 X, Y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하면 그 값이 리저트로 이 callSum으로 전달이 되게 될 텐데요. 이 안에 X, Y를 넣는 방법은 오른쪽에 있는 variables에서 get이나 set을 갖고 와서 X를 선택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혹은 이 인풋에 있는 Y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댄 상태로 기다리면 밑에 getY, setY가 뜨게 됩니다. 이 getY를 가지고 와서 블럭에 넣어주면 다음과 같이 X랑 Y 값을 가지고 와서 두 값을 더해준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이제 이 전체가 실행되는 순서를 보게 된다면 버튼 1이 클릭이 되었다면 텍스트박스 3의 텍스트 값은 이 sum이라는 함수가 반화해준 값으로 지정이 되는데, 이 call이라는 함수, sum이라는 함수는 x랑 y 두 값을 입력으로 받게 되고, 그렇게 받은 x랑 y 값을 이 안에서 get해서 두 값들을 더해서 리턴시키게 됩니다. 이때 x, y에 저희가 텍스트박스 1점 텍스트와 텍스트박스 2점 텍스트를 넣어줬기 때문에 두 텍스트 값들이 각각 x, y가 돼서 더해져서 리절트가 되고, 그 값이 이 callSum의 값이 되어서 텍스트박스 3의 값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전부 한번 실행해 보면서 값이 함수 쓰지 않았을 때와 같은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 경우는 아까 있었던 리절트가 아닌 toSum2를 이용해서 인풋을 만들어서 함수에 적용한 모습이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이 sum이라는 함수를 콜할 때 x, y에 텍스트박스 1과 텍스트박스 2에 텍스트를 넣어 주었지만 제 toSum2라는 함수는 값을 관환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sum이라는 함수 안에 텍스트박스 3의 텍스트를 셋시켜 주겠다라고 선언해 주고 제가 입력으로 넣어준 x, y 값을 더해서 텍스트박스 3 값에 넣어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버튼 1이 클릭하게 된다면 callSum이라는 함수가 실행이 되고 거기에 텍스트박스 1.text와 텍스트박스 2.text가 각각 x, y로 들어가서 이 함수가 실행이 되면 toSum x, y 2가 실행이 될 것이고 텍스트박스 3.text 값이 이 x와 y의 합으로 바뀌게 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전역 변수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전역 변수란 지금 이 함수에 있던 x, y도 일종의 변수인데요. 이 변수의 경우 제가 callSum x, y에 어떠한 x, y 값을 넣어줬냐에 따라 이 x, y 값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단순히 바뀌는 값이 아니라 어디서 언제 쓰더라도 어느 함수든 간에 쓰더라도 항상 일정한 값, 이 앱 내에서 어떤 함수, 어떤 블럭이든 값을 공유하게 되는 그런 변수를 전역 변수라고 하는데요. 전역 변수는 왼쪽에 있는 variables 항목에 initial global name to라는 블럭을 갖고 와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렇게 사용한 결과인데요. 한번 만들어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ariables에 있는 이 initial global name 2를 갖고 오고 이 name에 제가 원하는 값을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더해주는 값이라는 의미로 sum 언더바 num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이 값을 뭘로 지정할지 적는 칸이 있는데 이 값을 저는 숫자 5로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sum이라는 함수가 x와 y의 합을 리턴 시켜주는 것이었는데 저는 이 sum이라는 함수를 바꿔서 x와 y의 합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5까지 더한 값을 리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더하기를 가지고 와서 getx 더하기 gety를 넣어주고요. 이제 이 sum num이라는 값도 갖고 와서 더해줄 건데요. 마찬가지로 variables를 누르고 get을 갖고 와서 선택해주는 방법도 있고 혹은 이 sum num이라는 칸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있으면 밑에 get global sum num이 뜨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와서 넣어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함수는 x와 y를 더한 이후 그 값에 이 sum num이라는 숫자, 지금 5겠죠? 5를 넣어서 그 값을 리턴 시켜서 텍스트박스 3의 텍스트에 넣어주게 될 거고요. 이렇게 하면 단순히 그냥 5를 쓰는 것이나 굳이 이렇게 sum num이라는 변수를 만드는 것이냐 같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 제가 이렇게 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버튼 1이 클릭됐을 때 글로벌 sum num의 값을 10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버튼 1이 클릭이 되었을 때 라는 블럭 안에서 sum num이라는 값을 10으로 바꿔주었지만 글로벌 변수, 전역 변수이기 때문에 이 call sum이라는 것이 실행될 때 이 sum num 값이 10으로 바뀐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5가 아니라 10이 된 상태로 x 더하기 y 더하기 10 값이 이 sum x, y의 리절트가 될 것이고요.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이 글로벌 sum num 값이 버튼이 클릭될 때마다 원래 있던 sum num 값에서
숫자를 10씩 더하게 바꿔준다면 썸 버튼이 처음 클릭됐다면 이 글로벌 썸 넘은 값이 10에 더해져서 15가 될 거고 컬 썸이라는 값은 x 더하기 y 더하기 15를 리저트로 갖게 될 겁니다.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썸 넘 값이 25가 될 것이고 그럼 이제 이 썸이라는 함수는 25 더하기 x 더하기 y를 리저트로 갖게 될 것입니다. 또 버튼 1이 클릭되면 썸 넘이 35가 될 거고 그럼 이 썸이라는 함수는 35 더하기 x 더하기 y를 리저트로 갖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어디서 바꾸든 그 바꾼 결과가 어느 블럭에서든지 적용되게 하는 것이 썸 넘이고요. 네, 또 이런 값의 경우 게임 같은 것을 할 때 게임 스코어라든가 뭐 게임에서 캐릭터가 갖고 있는 생명력, 체력 등 어떠한 상태든 간에 계속 사용해야 되고 계속 변경할 수 있어야 할 때 사용하게 되고요. 저는 이제 2048 게임을 다음 강의에서 2048 게임을 만들어 볼 것인데요. 2048 게임의 경우 4 곱하기 4 사이즈의 각각 블럭들이 어떠한 값을 가지고 있는지 저장을 시켜야 하는데 그 값도 이제 전액 변수를 이용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여기 보이는 것들이 제가 이 게임 2048을 구현했을 때 만들어진 것들이고요. 가운데 보이는 보라색들이 모두 함수입니다. 굉장히 많은 함수가 쓰였는데요. 생각보다 이 함수의 난이도가 높은 것 같아 다음 시간에서는 이 중 딱 한 가지 함수만 직접 구현해서 2048 게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함수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라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천천히 강의 한번 들어보시면서 그리고 시한 결과들을 보시면서 아 이게 이렇게 작동되는 것이구나 한번 깨닫게 된다면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이상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